능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돌려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돌려줄 마음은 있어요. 너무 웃기네. 능력이 없는 거지. 아니 나는 언제든지 돌려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세대 갈등 해결 전문 상담소 모냐모녀의 딸 최진주, 엄마 김원경입니다. 대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데 용돈 관리는 물론 엄마가 하고 있지만 딸의 애교에 몰래 제가 더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부 언쟁을 하곤 하죠. 기준은 없겠지만 보통 얼마를 줘야 하는지 여자아이라서 아빠로서 기준이 안 서네요. 우문현답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못하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거겠죠? 저희 집은 용돈 관리를 아빠가 합니다. 아빠가 용돈을 많이 주고 싶어 하고 엄마는 굳이 왜 줘야 되냐 뭐 이런 스탠스죠. 그건 똑같네 이 집이랑. 그러네요. 왜냐면 이 집은 아빠가 또 몰래 더 쥐어주고 그런 거죠. 진주는 지금 얼마 받아요? 저는 50만원 받았는데요. 저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만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집에서 통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50만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뭐 아침 먹고 자고 뭐 이런다라고는 계산 하에서 50만원 정도가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금액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50만원을 용돈으로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 것 같다. 한 5명에 1명 정도 꼴로 용돈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아예. 네. 안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뭐 경제관념을 길러야 된다, 대학생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용돈을 안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보통 주말 알바를 해요. 주말에 이틀 내내 알바를 해서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버는 친구들이 한 5명에 1명 꼴로 있고요. 그 외에는 용돈을 받는 친구들인데, 거의 용돈을 받고 추가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또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용돈을 받는 친구들은 알바를 잘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용돈을 받고 있고 알바를 안 하고 지냈죠, 대학 다니는 동안.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는 달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받는 게 평균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서 만약에 뭐 그러니까 본가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받는데, 네.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자취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에 한 플러스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세청 자료인데요. 학력별로 해서 중고등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25만 2천 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이 부모에게 지원받는 비율이 96.8%고요. 중고등학생은 많이 지원받게 되죠. 대학원과 대학생은요 57만 9천 원 정도가 한 달 평균의 생활비래요. 그런데 이 중에 72.3%를 보통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학생도 지원을 많이 받네요. 네, 진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 좋죠.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성인이 된 자식은 이제 조금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권리에는 다 책임이 따른다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용돈을 부모님이 주는 거는 공부를 좀 집중해라, 네. 혹은 대학생활에 집중해라 라는 의미에서 아직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뭐 방학에는 용돈이 많이 깎인다거나, 왜냐면은 뭐 학기 중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는 공부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다들 굉장히 합리적인 그쵸. 사람들이네. 방학에는 너가 학교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아예 안 줄 순 없으니 뭐 반으로 깎아서 준 다음에 반은 뭐 네가 알바를 해서 채워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의 형태로 용돈을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바몬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금 돈을 얼마 쓰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상 비용이 나온 게 아니고 퍼센트만 나오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사는 대학생은요 식비가 76.5%고요. 자취하는 대학생은 80.4%가 된대요, 자기 용돈에. 아무튼 자기 용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식비인 거는 가능해요. 예, 다 식비이고요. 그리고 문화생활비가 이제 집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좀 드네요. 그리고 자취하면 주거비가 압도적으로 그쵸. 많이 듭니다. 저는 용돈에 대해서, 저는 지금 거의 전액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바를 안 하고.
엄마가 얘기했듯이 뭐 꼭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지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집이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유흥비 정도는 알바로 충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50만 원 정도가 달에 필요하면 30만 원 정도는 부모님에게 받고 20만 원 정도는 벌어서 쓰고, 뭐 그게 50만 원 전체를 벌으려면 사실 평일에 학교 나가고 주말 이틀 내내 알바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최저시급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일상이 평탄하진 않나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예 용돈을 안 받는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뭐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뭐 나머지 유흥비는 알바로 충당하는 게 뭐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용돈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들 중에서 집이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시는 학비조차도 분들 다 있죠.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벌어서 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계속 빚을 얻어서 학비를 이렇게 나중에 많아요. 갚아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그거를 내가 다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감당해 주는 게 부모님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히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성인이 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20살 때까지 키웠으면 저는 부모님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인이 지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의무를 못 하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아빠는요, 여자아이니까 좀 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아빠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이분이 그러니까 여자아이여서 더 걱정이다라고 사연자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잘 모르겠다, 기준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똑같이 내고요, 보통. 근데 꾸미는 거는 보통 여자가 더 꾸미지 않아요? 근데 꾸민 비용도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꾸미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꾸미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옷도 되게 그냥 각자자발적으로 많이 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여자 남자 해서 뭐 누가 더 많이 들고 어떤 품목이 좀 다르고 이런 개념은 사실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전체 생각이 비용은 들어요. 오히려 똑같이 될 것 같다? 왜 지금 진주는 용돈이 모자라요? 아니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봐주세요. 용돈이 모자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부족했어요. 원래 돈이라는 게 써도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막 오늘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부족해. 이런 부족함은 한 번도 못 느꼈다. 이런 소리인데, 물론 월 말이 되면 항상 쫄렸어요. 월 초가 되면 너무 신나고, 월 초가 되면은 그리고 나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들도 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같이 막 신나. 아까 이거 찍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교통비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교통비로 한 10만원을 사용했고, 학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던 해에는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술값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얼마 들어요? 한 달에? 50만원 다 씁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교통비로 10만원 정도를 쓰고, 저는 식비로 35만원에서 40만원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나머지로. 그러니까 교통비와 식비,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휴학 중이어서 용돈을 다 쓸 일이 거의 사실 없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옷도 사고 뭐 이러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옷 하나도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사고 고등학교 때 사는 걸로 그냥 충당하고 놀고 먹는데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족했던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거 같네. 제가 식비로 40만 원을 써버리니까 그게 안 부족했던 건데,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을 좋아해서 덕질을 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연애도 안 했고 덕질도 안 했기 때문에 50만 원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식비, 술값으로 40만 원 쓰고 교통비로 1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네요. 그 용돈을 받아서 저금을 안 해요? 저는 적응 하나도 안 했거든요, 원래. 근데 저희 언니도 저랑 항상 비슷하게 돈을 받았는데 언니는 항상 저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언니는 좀 알뜰살뜰한 편이고, 언니는 막 1,000만 원도 모아놨다가 1,000만 원 모았다가, 그러니까 1,000만 원 한번 찍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네. 있죠. 와. 언니의 통장 잔고까지 이렇게. 용돈으로 저축을 한다? 아니 왜냐면은 이제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용돈도 가끔가다 이제 주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명절에 내려가면 이제 돈을 받죠. 절하면서 돈을 좀 받잖아요. 그런 돈은 이제 가을 수익이 크잖아요. 있네. 그런 거를 다 모으는 거죠. 그런 이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안 언니는 쓰고 중학교 모으고. 때 막 10만 원 받을 때도 10,000원씩 저금하고 이랬던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모여져 있어야 모을 맛이 나는데 돈이 애초에 없으면 나는 진짜 다 이게 써버리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억울했던 게 요즘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언니가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니가 받은 용돈, 언니가 만약에 중2 때 1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내가 중2가 되면 1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언니보다 묘하게 나를 조금 주는 거예요. 용돈을. 아니야, 기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엄마가 용돈 안 관리해서 모르는데 아빠가 용돈을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언니보다 자꾸 내 용돈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언니는 저금을 하는데 너는 주면 다 쓰지 않냐. 너는 그랬어요? 주면 다 쓰기 때문에 딱 쓸 만큼만 주는 거고. 애초에 적게 주는데 어떻게 저축을 그니까 해? 그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줘도 저축 안 하면 다 썼을 거예요. 그건 맞는데 아무튼 언니한테 더 많이 주는 게 한때는 굉장히 억울했었다. 그 한때가 몇 학년 때였나요?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언니가 저보다 많이 받았어요. 아니 나는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진주가 이제 하도 뭘 많이 사 먹어서요. 진짜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를 줬어요. 그냥 아유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고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줬는데 진짜 그냥 엄청 먹어대는 거예요. 카드 정지됐나요? 근데 진짜 맞았나요?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계속 오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 길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용돈은 제 생각에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맞아요. 되도록이면 아이가 좀 벌어서도 쓸 수 있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아르바이트도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줘도 끝이 없습니다. 원래 돈 써도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때까지 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독립심을 키울 수 있게 하려면 사실은 너무 용돈을 계속 주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뭐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할도리를 못하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채감은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모님께 팁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저 대학교 때 용돈 줄 때마다 항상 귀에 옷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 네가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는 네 통장에 가압류를 걸 것이다. 진짜 무엇이 박히게 얘기하더니 가압류는 못하죠. 가족들에게 가압류예요. 제가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실제로 자동이체를 시켜놓으셨어요. 와, 매달 얼마씩 특정 금액이 빠져나가게. 그래서 그래. 뭐 자식한테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돈이 공짜가 아니다. 나중에 너 진짜 돌려받을 거야. 이거 농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주입을 시켜놓으시면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못. 우리는 그럴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네. 저는 돌려줄 능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돌려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돌려줄 마음은 있어요. 너무 웃기네. 능력이 없는 거지. 아니, 나는 언제든지 돌려주고 싶어. 아니 능력이 왜 없어? 능력이 지금 왜 안 우리 돼? 영상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무슨 능력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돌려줄 능력이 된다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관리하는 주 한 명만 용돈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다른 사람이 주기 시작하면 차라리 만약에 진짜 돈이 부족한 거라면 용돈을 올려야 될 문제지, 그 돈을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이 찔러주기 시작하면 그 돈 안에서 생활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 안에서 생활하도록 내 루틴을 짜고, 만약에 그게 정말 부족하다면 알바를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든 해야 되는 문제인데 30만 원 안에서 나의 일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아빠한테 가서 부족하니까 돈을 달라. 그러니까 출구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빠 자체를. 그래 부족하면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용돈을 정해서, 그러니까 합의를 본 용돈의 선을 정해서 그 용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